앞트임 수술, 사실 이해만 하면 굉장히 간단한 수술입니다. 문제는 정확히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어떤 눈에는 굳이 안 해도 되는지,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 오히려 더 헷갈린다는 건데요. 오늘은 앞트임이 어떤 수술인지, 앞트임이 필요한 눈, 그리고 안 해도 되는 눈까지 이 영상 하나로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이준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박철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늘 주제가 뭔가요? 네, 오늘 주제는 앞트임 수술입니다. 앞트임이요? 네,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우선 앞트임 수술이란 눈 앞쪽을 덮고 있는 요 몽고주름, 요런 구조물들을 정리해서 분홍색 부분이죠. 이 누호를 조금 더 노출시켜 주거나 앞쪽에 막혀 있는 이런 느낌의 몽고주름을 풀어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크게 오해하시는 게 앞트임 수술을 하면 무조건 눈이 화려해지고 인상이 세 보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몽고주름의 정도나 누호의 노출 정도, 그 다음에 누호의 모양에 따라서 사람마다 효과는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눈에는 앞트임이 필요하고 어떤 눈에는 앞트임이 필요하지 않은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형태의 얼굴형일 때 앞트임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으세요? 아래쪽. 그쵸. 양안 사이의 거리가 넓은 경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좁은 사람보다는 먼 사람들이 앞트임을 했을 때 효과가 좋겠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조금 더 이제 심화 수업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눈 안쪽에는 누호라고 불리는 요 분홍색 구조물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의 경우 앞트임을 해서 이 누호를 조금 더 노출시키고 싶어 하시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50% 정도 노출이 되면은 노출이 되지 않은 눈보다 훨씬 더 시원하고 자연스럽게 눈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누호를 조금 더 노출시키고자 할 경우에도 앞트임이 좋은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 사이에 이어져 있는 몽고주름, 요게 있으면은 눈 앞쪽이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풀어주고자 할 때 그런 경우에도 앞트임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몽고주름이 이렇게 심하신 분들 가운데는 눈 앞쪽이 뾰족하지가 않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약간 둔해 보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몽고주름을 풀어주면서 앞트임을 해주면은 조금 더 또렷한 눈매를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몽고주름이 있는 사람이 앞트임을 하면 이렇게 누호가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요. 남자 환자들 경우에는 누호가 노출되는 것들을 좀 꺼려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안쪽으로 나가는 절개를 크게 하지 않고 몽고주름 푸는 것을 메인으로 이 눈꺼풀 접혀있는 주름과 안쪽에 있는 알륜근, 눈우리 이렇게 찡그리는 팬더 같은 근육, 그 사이에 유착을 좀 풀어주는 게 남자분들의 경우 앞트임 수술에서 더 중요할 것이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분홍색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시원하게 틔우는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앞쪽으로 적정량의 피부를 흉터가 남지 않게 잘 제거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요즘 세미 아웃라인 많이들 언급을 하시는데, 사실 몽고주름이라는 이 구조물이 있으면은 이 눈꺼풀의 덮임 때문에 라인이 바깥쪽에서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세미 아웃을 그래도 잡으려고 그러면 라인을 엄청 높이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소세지 눈이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앞트임을 조금 해주면서 앞쪽으로 쌍꺼풀 라인이 조금 더 드러나게, 그런 효과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앞쪽에 있는 분홍색 부분인 누호 노출, 그 다음에 윗눈꺼풀과 아랫꺼풀을 이어주는 이 답답한 느낌의 몽고주름 풀어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용적인 목적이겠죠. 쌍꺼풀 라인이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조금 더 또렷하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수술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트임을 어떤 경우에 하면 효과가 있을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궁금하실 게 어떤 경우에 앞트임을 하면 안 될지, 그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제가 누차 몽고주름이라고 했던 요 구조물의 이름이 몽골리안 폴드예요. 우리 동양인들한테만 있는 특징적인 구조물이셔서 그렇고, 백인들 눈을 보면은 몽고주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호 노출량도 기본적으로 동양인보다는 많이 트여져 있어요. 그런 눈을 앞트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누호 노출량이 많아져가지고 성형 느낌이 너무 심해지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누호 노출량이 원래 많거나, 그 다음에 몽고주름이 크게 없어서 절제해야 될 조직들이 없거나, 그 다음에 눈 사이가 너무 몰려 보이는 경우에도 앞트임을 해서 굳이 눈을 더 몰려 보이게 할 필요는 없겠죠.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병원에서 이제 앞트임을 할지 말지 이런 것도 정해야 되는 게, 상담을 직접 받아보시라고 하는 게, 요거는 뭐 인터넷에 찾아봐도 잘 없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상담하는 팁인데, 우선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콧대가 높거나 코를 높일 계획이 있으신 경우, 코 수술 계획이 있으신 경우는 앞트임을 미리 이렇게 터놓게 되면은 코가 올라가면서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당겨지죠. 당겨지면서 눈이 더 몰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되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이 칸탈 틸트라고 하는데 내안각이랑 외안각은 약간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심하게 서면 설수록 눈이 되게 사나워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앞트임을 굳이 아래쪽으로 터가지고 인상을 더 사납게 보일 필요는 없겠죠. 살짝 전방, 상방으로 이렇게 트게 되는데, 코 수술을 해가지고 콧대가 이렇게 올라오면 피부가 아래쪽으로 당겨지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눈이 갈고리처럼 찝혀 보이는 게 더 심해지잖아요. 따라서 눈, 코 수술 같이 하는 경우에는 앞트임 양이나 이 각도도 조절을 조금 더 해줘야겠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사실 상담하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냥 거울만 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아, 나는 앞트임을 해도 되겠구나 싶은데 코 수술 계획이 있다거나 하면 플랜이 조금 바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병원에 와서 상담해 보시는 게 좋다. 앞트임을 하게 되면 보통 흉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남거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통 눈썹 나오는 선에서 한 2mm 정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조금 이어져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여기 눈 윗꺼풀에 가려져서 흉터는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제 앞트임을 하고 항상 고민되시는 흉터가 이 부분이거든요. 눈 쪽에는 혈관들도 잘 발달되고 하기 때문에 상처도 잘 아물고 흉터가 많이 남는 부위는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수술하고 난 뒤에 한두 달 정도는 색도 짙어지고 약간 도돌도돌하게 그렇게 흉터가 있을 수 있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흉터는 사라지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쌍꺼풀 수술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네. 앞트임하고 쌍꺼풀 수술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앞트임이 튀어나와요? 두 개 중에 어떤 쌍꺼풀이 더 보기에 시원하고 예뻐 보이세요? 왼쪽. 그쵸, 왼쪽이 더 예뻐 보이죠.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면은 눈 안쪽 그리고 위쪽을 덮고 있는 이 몽고주름을 절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트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원장님, 혹시 쌍꺼풀 수술을 안 하고 앞트임만으로도 눈이 크고 예뻐질 수 있나요? 뭐 사람마다 다른데 몽고주름이 간혹 가다가 둥그스름하게 2날 정도로 이렇게 꽉 잡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앞트임을 통해서 몽고주름만 조금 시원하게 풀어주더라도 눈이 수술하기 전보다는 훨씬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눈을 조금 키우고 싶으시면은 앞트임 단독보다는 쌍꺼풀도 조금 이렇게 높게 잡으면서 또 눈매 교정도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밸런스 있게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앞트임을 하고 나서 네. 몽고주름이 다시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예, 있죠. 어떻게 생겨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트임 수술은 이 누오를 조금 더 이제 시원하게 노출시켜주기 위해서 이 위쪽 위트임이라고도 부르던데 초승달 모형으로 피부 이렇게 절제해주는 그 과정도 필요한데 이 윗 눈꺼풀이랑 아래 눈꺼풀이랑 잡아당기고 있는 이거를 잘 풀어주는 게 관건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가 있고 눈 이렇게 감는 이 알륜근 그 사이를 충분히 박리를 해서 풀어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아무는 과정에서 다시 주름이 질 수가 있다. 눈매가 비대칭일 경우에 양쪽 앞트임의 디자인을 다르게 할 수가 있나요? 예.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간혹 가다가 이게 이제 많이 차이가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쪽만 수술하기도 합니다. 흉터가 겁나요. 원장님, 흉터가 안 남게 수술을 못 하나요? 저만의 흉터를 덜 남기는 노하우가 있다면 마지막에 봉합 전에 조직을 잡고 있는 포셉을 딱 놨을 때 딱 느낌이 있어요. 요거는 잘하면 안 꼬매도 그냥 이 정도면 붓겠다. 그 정도 느낌일 때 봉합을 해서 이 실에 걸리는 장력이라든지 상처에 걸리는 장력을 최대한 줄여놓으면 흉터가 거의 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냥 제일 그냥 겉에 피부에서 피부만 꼬매는데 혹시나 벌어질까봐 겁나서 이걸 깊게 뜨는데 진짜 스킨 투 스킨으로 피부만 얇게 토 뜨듯이 떠서 봉합을 해놓으면 흉터가 거의 안 남는 그런 앞트임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앞트임은 쌍꺼풀 수술을 할 때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수술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쌍꺼풀의 높이와 내 눈의 구조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다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내 눈의 구조에 앞트임을 했을 때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쌍꺼풀 라인의 높이와도 이 앞트임을 했을 때 효과가 괜찮을지 어떨지는 집에서 대략적인 진단, 나는 무슨 수술을 해서 이렇게 눈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결정을 해서 오시는 것보다는 상담을 직접 받으러 오셔서 한 번이라도 라인을 잡아보고 의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제발!青春上一